네, 이번에는 개발 경험이 조금만 있어도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는 싱글톤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싱글톤은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오직 하나의 오브젝트만 생성이 되도록 강제하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아무 곳에나 쓰는 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한 디자인 패턴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오브젝트, 고양이 오브젝트를 만든다고 하면 고양이에 대한 정의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이 고양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개별적인 고양이 오브젝트를 만들어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고양이 오브젝트를 만들면 프로세스 안에서는 다른 고양이이기 때문에 다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코드로 나타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싱글톤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와 노드.js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고양이 클래스를 정의해줘요. 컨스트럭터 안에는 name을 아규먼트로 받아서 프로퍼티로 저장을 할게요. 고양이의 스피크 함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름과 new라고 출력을 하게 만들게요. 이제 이 고양이를 사용해서 키티와 나비 오브젝트를 만들게요. 분명히 두 고양이는 다른 오브젝트들이에요. 이를 실행시켜보면 키티 뮤, 나비 뮤라고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이름과 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두 고양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오브젝트가 같다면 they are same, 두 오브젝트가 다르다면 they are not same. 바로 실행을 시켜보면 키티와 나비는 서로 다른 오브젝트다 라고 출력을 해줘요. 그럼 이번 영상의 주제 싱글톤이란 하나의 오브젝트만 생성이 되게 강제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였어요. 싱글톤 디자인 패턴을 가진 클래스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더라도 모두 단 하나의 오브젝트만 가리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프로세스 전체에서 고양이 오브젝트는 단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죠. 먼저 자바스크립트로 싱글톤 클래스 정의부터 만들어 볼게요. 싱글톤 클래스는 안에 static variable이 있어요.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내부 싱글톤 인스턴스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static variable에 현재 오브젝트를 할당해줘요. 그리고 그 variable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싱글톤 오브젝트 S1을 만들고 이어서 또 다른 싱글톤 오브젝트 S2를 만들게요. 만약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같다면 they are same, 싱글톤이라고 출력을 해주고 두 개의 오브젝트가 다르다면 they are not same 이라고 출력을 할게요. 바로 이를 실행시켜 보면 두 오브젝트는 같은 오브젝트다, 싱글톤이다 라고 출력을 해줘요. 분명히 오브젝트를 두 개 만들었는데 두 오브젝트는 같은 오브젝트다, 싱글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각 언어와 환경마다 메모리 모델은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왼쪽 코드를 보시면 싱글톤 안에 static instance라는 변수가 있어요. 프로세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가 되는 정적 변수 singleton.instance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인스턴스는 undefined,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아요. 이제 처음에 S1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싱글톤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바로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면서 이 싱글톤 인스턴스가 define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현재 상태죠. 그곳에 만들어진 싱글톤 오브젝트를 할당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singleton.instance를 리턴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S1이라고 부르는 오브젝트는 바로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싱글톤 오브젝트 S2를 생성할게요. 똑같이 바로 컨스트럭터로 호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static 변수 s.instance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해당 오브젝트를 리턴을 시키면서 S2도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S1과 S2는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기 때문에 두 개는 같다, 싱글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싱글톤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오브젝트, 아무리 많은 오브젝트를 만들어도 결국은 이를 나타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모두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정의에 입각한 싱글톤 말고 우리가 관심 있는 실제 오브젝트, 싱글톤 캣을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싱글캣을 정의해서 싱글톤과 똑같이 static instance를 만들게요. 또 컨스트럭터 베리어블로 name을 받고 name을 저장시켜요. 만약 static variable singlecat.instance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오브젝트를 할당을 시켜요. 그리고 이를 리턴을 시키는 거죠. speak 함수를 정해줘요. 고양이 이름과 new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싱글캣을 이용한 오브젝트 두 개, 키티의 이름을 가진 skit와
나비 이름을 가진 s나비 오브젝트를 만들게요. 각각의 오브젝트에서 speak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두 개는 같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없어요. 바로 실행을 시켜보면 첫 번째 고양이는 키티, 두 번째 고양이도 키티라고 출력이 되고 있어요. 또 두 개가 정말 같은 오브젝트인지 확인할 수 있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비교를 할게요. 두 오브젝트가 같다면 they are same, 그렇지 않다면 they are not same 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바로 실행을 해보면 they are same, 싱글톤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 말은 처음에 고양이들을 만들 때 키티라는 이름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이를 as kitty로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나비라는 이름을 패스하면서 s나비를 만들려고 하였지만 이미 싱글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오브젝트 키티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싱글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해당 임플리멘테이션, 자바스크립트 임플리멘테이션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해요. 같은 언어라도 싱글톤을 임플리멘테이션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각 언어마다 싱글톤을 만드는 법도 다양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오브젝트를 만들 때 단 하나의 오브젝트만 만들게 강제한다라는 점이에요. 보통 이러한 싱글톤 오브젝트가 필요한 경우는 그 하나의 오브젝트가 리소스를 많이 차지할 때 아니면 해당 오브젝트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 네트워크가 단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경우 등이 있겠죠. 이번 시간에 배운 코드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의 콜랩 링크에서 확인 가능해요. 그럼 싱글톤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개발 경험이 조금만 있어도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는 싱글톤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싱글톤은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오직 하나의 오브젝트 오브젝트만 생성이 되도록 강제하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아무 곳에나 쓰는 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한 디자인 패턴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오브젝트만 생성이 되도록 강제하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아무 곳에나 쓰는 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생성이 되도록 강제하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아무 곳에나 쓰는 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한 디자인 패턴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오브젝트, 고양이 오브젝트를 만든다고 하면 고양이에 대한 정의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이 고양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개별적인 고양이 오브젝트를 만들어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고양이 오브젝트를 만들면 프로세스 안에서는 다른 고양이이기 때문에 다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코드로 나타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싱글톤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와 노드.js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고양이 클래스를 정의해줘요. 컨스트럭터 안에는 네임을 아규먼트로 받아서 프로퍼티로 저장을 할게요. 고양이의 스피크 함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름과 new라고 출력을 하게 만들게요. 이제 이 고양이를 사용해서 키티와 나비 오브젝트를 만들게요. 분명히 두 고양이는 다른 오브젝트들이에요. 이를 실행시켜보면 키티뮤, 나비뮤라고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이름과 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두 고양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오브젝트가 같다면 they are same, 두 오브젝트가 다르다면 they are not same. 바로 실행을 시켜보면 키티와 나비는 서로 다른 오브젝트다 라고 출력을 해줘요. 그럼 이번 영상의 주제 싱글톤이란 하나의 오브젝트만 생성이 되게 강제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였어요. 싱글톤 디자인 패턴을 가진 클래스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더라도 모두 단 하나의 오브젝트만 가리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프로세스 전체에서 고양이 오브젝트는 단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죠. 먼저 자바스크립트로 싱글톤 클래스 정의부터 만들어 볼게요. 싱글톤 클래스는 안에 static variable이 있어요.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내부 싱글톤 인스턴스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static variable에 현재 오브젝트를 할당해줘요. 그리고 그 variable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싱글톤 오브젝트 S1을 만들고 이어서 또 다른 싱글톤 오브젝트 S2를 만들게요. 만약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같다면
they are same, 싱글톤이라고 출력을 해주고 두 개의 오브젝트가 다르다면 they are not same 이라고 출력을 할게요. 바로 이를 실행시켜 보면은 두 오브젝트는 같은 오브젝트다, 싱글톤이다 라고 출력을 해줘요. 분명히 오브젝트를 두 개 만들었는데 두 오브젝트는 같은 오브젝트다, 싱글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각 언어와 환경마다 메모리 모델은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왼쪽 코드를 보시면은 싱글톤 안에 static instance라는 변수가 있어요. 프로세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가 되는 정적 변수 singleton.instance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인스턴스는 undefined,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아요. 이제 처음에 S1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싱글톤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바로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면서 이 싱글톤 인스턴스가 define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현재 상태죠. 그곳에 만들어진 싱글톤 오브젝트를 할당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singleton.instance를 리턴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S1이라고 부르는 오브젝트는 바로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싱글톤 오브젝트 S2를 생성할게요. 똑같이 바로 컨스트럭터로 호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static 변수 s.instance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해당 오브젝트를 리턴을 시키면서 S2도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S1과 S2는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기 때문에 두 개는 같다, 싱글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싱글톤을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다른 오브젝트, 아무리 많은 오브젝트를 만들어도 결국은 이를 나타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모두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정의에 입각한 싱글톤 말고 우리가 관심 있는 실제 오브젝트, 싱글톤 캣을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싱글 캣을 정의해서 싱글톤과 똑같이 static instance를 만들게요. 또 컨스트럭터 베리어블로 네임을 받고 네임을 저장시켜요. 만약 static 베리어블 singlecat.instance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오브젝트를 할당을 시켜요. 그리고 이를 리턴을 시키는 거죠. speak 함수를 정의해줘요. 고양이 이름과 mew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싱글캣을 이용한 오브젝트 두 개, 키티의 이름을 가진 skit와 나비 이름을 가진 s나비 오브젝트를 만들게요. 각각의 오브젝트에서 speak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두 개는 같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없어요. 바로 실행을 시켜보면 첫 번째 고양이는 키티, 두 번째 고양이도 키티라고 출력이 되고 있어요. 또 두 개가 정말 같은 오브젝트인지 확인할 수 있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비교를 할게요. 두 오브젝트가 같다면 they are same, 그렇지 않다면 they are not same 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바로 실행을 해보면 they are same, 싱글톤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 말은 처음에 고양이들을 만들 때 키티라는 이름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이를 skitty로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나비라는 이름을 패스하면서 s나비를 만들려고 하였지만 이미 싱글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오브젝트 키티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싱글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해당 임플리멘테이션, 자바스크립트 임플리멘테이션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해요. 같은 언어라도 싱글톤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각 언어마다 싱글톤을 만드는 법도 다양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오브젝트를 만들 때 단 하나의 오브젝트만 만들게 강제한다라는 점이에요. 보통 이러한 싱글톤 오브젝트가 필요한 경우는 그 하나의 오브젝트가 리소스를 많이 차지할 때 아니면 해당 오브젝트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 네트워크가 단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경우 등이 있겠죠. 이번 시간에 배운 코드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의 콜랩 링크에서 확인 가능해요. 그럼 싱글톤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개발 경험이 조금만 오늘의 5분 개발식 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사드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사드 패턴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중 하나인데요. 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입니다. 파사드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 보면 건물의 정면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듯이 어떠한 코드의 정면, 껍데기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를 두는 패턴을 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추가적인 레이어를 하나 더 두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로 복잡한 코드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추상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내부 로직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사용하게 하면 복잡하니 좀 더 쉽게 설계된 인터페이스인 파사드 객체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 파사드 객체가 내부 로직을 호출하게 인부로 특히 어떠한 코드의 정면, 껍데기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를 두는 패턴을 뜻합니다. 파사드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중 하나는 파사드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사드 패턴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중 하나인데요. 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입니다. 파사드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보면 건물의 정면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듯이 어떠한 코드의 정면, 껍데기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5분 개발식 라디오 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 중 하나인데요. 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입니다. 파사드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보면 건물의 정면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듯이 어떠한 코드의 정면, 껍데기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를 두는 패턴을 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추가적인 레이어를 하나 더 두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로 복잡한 코드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추상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내부 로직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사용하게 하면 복잡하니 좀 더 쉽게 설계된 인터페이스인 파사드 객체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 파사드 객체가 내부 로직을 호출하게 되고요. 파사드 패턴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첫 번째,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잡한 시스템을 접근하도록 하고 싶을 때. 두 번째, 시스템이 너무 복잡할 때.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연결된 이유이죠. 세 번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외부와 결합도가 너무 높을 때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지만 세 번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잡한 시스템을 접근하도록 하고 싶을 때. 두 구현되므로 퍼블리셔는 이에 대해서 알 필요도 서브스크라이버가 추가된다고 하여 변경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
자, 여러분 GitHub 플로우를 이제 배울 건데, 자, Git 플로우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Git이요, 협업을 위한 방식이죠. 자, 근데 협업을 위한 방식이 있는데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포라는 문제가 이제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포라는 걸 내가 개발을 하면 여러분들 게임 회사에서 보면 0.1, 0.1 이렇게 배포를 하죠. 반영을 하고 사용자들한테.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한테 도달할 때 완벽하게 뭔가 개선이 돼서 문제가 없이 안정성 있는 코드를 이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무지성으로 그냥 확 올려버리면 막 서버가 내려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되잖아요. 특히 상용 서비스들은. 그래서 그런 방식들에 있어서 좀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처음에 고안됐던 게 Git 플로우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자체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Git 플로우는 뭐냐면, 자, 요게 마스터 브랜치죠. 지금은 메인 브랜치라고 저희가 쓰는 마스터 브랜치예요. 자, 요게 핫픽스 브랜치, 자, 릴리즈 브랜치, 디벨롭 브랜치, 피처 브랜치, 뭐 이렇게 브랜치를 뭐 5개 정도 나눠 놓고요. 그러니까 만들어 두고요. 일단은 마스터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쵸? 자, 마스터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최초에 커밋이 있고 내가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또 디벨롭 브랜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디벨롭 브랜치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작업을 하면서, 자, 그냥 뭐 여기서 뭐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 피처 브랜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피처가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벨롭 브랜치 기반으로 기능을 나눠서 뭐 내가 예를 들면 피처 로그인, 뭐 피처 뭐 어떠한 뭐 기능, 피처 뭐 검색, 뭐 피처 뭐 삭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 기능 단위로 브랜치를 만들어서 파서 거기서 이제 작업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이 쭉 돼요. 쭉쭉 되다가, 자, 이 두 번째 작업 볼게요. 자, 이 작업 되다가 끝났어요. 끝나면 어디로 머지를 하냐면 대부로 머지하는 거예요. 대부에서 분기해서 대부로 머지를 한 다음에, 자, 대부에서 이제 얘가 릴리즈 브랜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릴리즈 브랜치는 뭐겠어요? 얘가 개발이 끝났고 마스터로 가기 전에 릴리즈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서버라고 할까요? 테스트 서버라고 할까요? 그런 데다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머지를 해서 얘를 했더니 문제가 있대. 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다시 대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기능 빼서 뭐 픽스, 뭐 버그 픽스 뭐 이렇게 빼서 피처 기능을 하나 빼서 또 다시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머지를 해서 문제가 없대. 릴리즈에서 체크를 또 했고 문제가 아예 없다는 확신했을 때 마스터로 보내서 이제 실배포를 하는 거예요. 실제 배포.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게 그래프로 이제 깃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에디터에 있는 기능에서도 뭐 볼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연습했던 인터랙티브 이런 툴, 그 튜토리얼 있죠.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요거는 이제 브랜치 커밋 포인트야. 커밋 포인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작업할 때마다 커밋이 한 칸씩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로 올라가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릴리즈는 여러분 뭐 그냥 스테이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냥 이제 여러분 테스트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긴급하게 내가 문제 없는 줄 알고 올렸는데 뭔가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지킬 여력이 없죠. 그러면 핫픽스라는 브랜치에다가 빨리 올려서 빨리 머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랜치도 있고 해서 뭐 이거는 5개인데 뭐 6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릴리즈나 디브를 합쳐서 그냥 데브 하나 만들고 뭐 다 4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거의 3개 이상 무조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예요? 체계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성에 좀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의 검증 단계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서 절대로 데브에서 바로 마스터로 못 가게 약속을 한 다음에, 실제로 GitHub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내에서 그런 강제 규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룰즈라 해서 내가 뭐 데브에서 마스터로 뭐 바로 머지를 개인적으로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마스터에서 푸시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제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머지를 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제 본인이 직접 머지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피처 브랜치 작업이 끝나면 바로 개인이 머지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플리캐스트라는 걸 보내서 머지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리캐스트는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 그 브랜치가 자 이렇게 뭐 데브가 있다 칠게요. 자, 마스터랑 이런 것들 밑에 또 있다 치고, 네, 데브라고 치고, 자, 그럼 피처가 있다고 칠게요. 네, 피처 브랜치라고 있다 칠게요. 자, 피처 1이 여기서 뭐 작업이 이렇게 됐고, 커밋이 여기서 되고, 여기서 또 되고, 여기서 뭐 돼서 이렇게 됐다 칠게요. 자, 그러면 피처가 그냥 머지를 하면 그 팀원이 딱 2명이고 내가 이제 머지를 했고 팀원이 1명이 또 있다 칠게요. 자,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해버리면 팀원은 이 코드가 뭔지 몰라요. 그냥 이제 git에 대한 이제 최신화를 하면 업데이트 할 게 있다. 지금 데브 브랜치에 뭔가 올라왔다 라고 해서 풀 받고 끝나요. 그리고 풀 받는 순간에 내가 그 코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끝난 상태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협업에 있어서 큰 이게 병합을 해서 나누는 의미가 그냥 공간을 나눴다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단계를 하나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에 얘를 이렇게 요청 보낸 상태로 멈춘 다음에 여기서 검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PR이야. 플리캐스트야. 뭐 GitHub 같은 경우는 플리캐스트고요. 뭐 길랩 같은 경우 플랫폼이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비슷한 게, 길랩 같은 경우는 뭐 머지 리퀘스트라고 이렇게 그 지칭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거고, 여기에 이제 중간을 열어놓고 플리캐스트를 오픈한다고 하는데, 열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 GitHub에 접속해서 그 팀원들이 코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코드를 이제 쭉 보고, 여기는 제가 작업한 거랑 충돌이 납니다. 뭐 여기는 코드가 변수명이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이거는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체크를 다 이제 보고 이게 달아주는 거예요.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리뷰를 하고요. 해서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플리캐스트를 대부에서 바로 푸시를 못하게 룰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강제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뭐 팀끼리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GitHub 자체에서 룰즈 들어가서 아예 푸시를 못하게 막고 PR로만 머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이 팀원이 PR을 보내면 적어도 1명 이상의 리뷰를 받아야지 머지가 할 수 있다거나, 혹은 팀원 중에 뭐 과반 혹은 팀원 전체가 리뷰를 뭐 했다거나, 머지에 대해서 동의 투표를 했다고 하면 머지를 할 수 있게 그런 규칙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아예 정해놓고 누군가 뭐랄까 공용 공간에 대한 강제적인 머지를 못하게 한 다음에 모두가 다 같이 검토를 해서 합의를 해서 머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GitHub에서 끝나면 GitHub 자체 플랫폼 안에서 머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에디터에 애초에 플리캐스트를 연동해서 에디터 내부에서 리뷰를 하고 머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중간에 층을 두고 하는 게 플리캐스트라는 행위고요. 얘를 만약에 머지할 생각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클로즈 시키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층을 하나 더 만들고 검토를 해서 합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의 장단점이 있죠. 첫 번째 장점은 모두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코드 퀄리티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코드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코드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적어지겠죠. 그리고 공동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코드를 보고 승인을 했다면 이 사람 코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당사자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할지 못해요. 그래서 코드도 다 같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연대해서 이제 이걸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게감을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코드도 내 코드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장점은 뭐예요? 이거에 대한 코드 전체 이해도가 다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거나 무언가 당사자가 뭐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갔다 해도 이 코드를 다 같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이제 이런 문화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단점이 뭐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냥 단순히 머지하면 프로젝트 속도는 좀 빨라질지언정, 빨라지겠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프로젝트 진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지만 따지고 봤을 때 득보다
실보다 득이 훨씬 더 크죠. 좀 느리더라도 견고하게 짜는 게 멀리 봤으면 좋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1인 프로젝트 하거나 뭐 아니면 급해요. 급한 상황이면 요거를 채택을 안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죠. 당장 급하면 코드 퀄리티가 보다 시간이나 이런 뭔가 한계 사항이 더 급한 상황이면 더 뭐 이런 것보다는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아무튼 2인 이상의 팀원이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훨씬 멀리 봤을 때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근데 두 개만 했지만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를 방법론 이름이 Git Flow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방식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제 GitHub 플로우를 좀 알아볼 텐데, 아까랑 좀 많이 간결해졌죠. 아까는 막 단계가 3단계 이상 있었는데 여기는 메인 하나 있고 피처 브랜치 있고요. 분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작업하다가 바로 그냥 머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중간에 하나는 껴있겠죠. 자, 요거는 자, 아까랑 좀 달라요. 요런 상태에서 좀 다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메인 브랜치로 작업을 쭉 하다가 좀 진하게 해볼게요. 작업을 쭉 하다가 피처 브랜치로 분기한 다음에 얘가 작업이 끝나면 바로 다시 메인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상남자식 작업 방법이죠. 우리 릴리즈 같은 그런 하남자 방법 안 쓴다. 그냥 바로 그냥 메인에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상남자식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기하고 중간에 뭐 누가 메인에다 작업하면 이거 다시 뭐 땡겨오고 뭐 병합하고, 그러니까 작업 브랜치로 동기화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병합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이게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간결하죠. 그래서 여기 마스터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또 배포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얘가 병합되는 순간 이거 병합되는 걸 얘가 감지를 해서 그 CI/CD라고 해서 배포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두면 얘를 감지해서 실제 서버에 바로 배포시키는 그런 자동화까지 만들어 놓는 것까지 GitHub 플로우를 쓰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간결하고, 간결하고 뭐랄까 속도도 높다. 자, 이게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GitHub 플로우가 등장을 했냐면, 자, Git 플로우랑 GitHub 플로우랑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건 GitHub 플로우고 아까 봤던 거는 Git 플로우예요. 그래서 보시면 GitHub 플로우, Git 플로우예요. 방법론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GitHub 플로우가 좋냐, 뭐 Git 플로우가 좋냐 이런 건 아니고, 자, GitHub 플로우는 좀 속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체계나 이런 것들을 줄여서 좀 생산성도 좀 높일 생각이 있고, 그리고 엄청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Git 플로우 자체 도입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 뭔가 이런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 그러니까 그 체계를 지키는 게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요거 보시면, 자 여기서 똑같이, 근데 여기 중간에 Git PR은 똑같이 해요. 여기서 PR을 똑같이 하고요. 자, 그러면 피처 브랜치를 뺀 다음에 작업을 쭉 하고 메인에 PR을 날릴 때, 메인에서 바로 푸시 못하게 뭐 하거나 한 다음에 메인에 PR을 날릴 때 이제 팀원이 뭐 3명이 있으면 3명이 모두 다 리뷰를 한 다음에 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머지를 해서 메인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분기해서 작업하고 중간에 팀원이 여기 누가 다시 머지를 했다 하면 작업 중에 내가 팀원 거 다시 내 브랜치로 가져와서 동기화하고 머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방법론 중 하나고 GitHub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itHub 플로우는요, 여러분, 그 사실 좀 기술의 발달과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의 발달이 좀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이
많은 이제 인기나 뭐 많은 이제 선택을 받는 이유가 자동화를 많이 시켜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뭐 파이프라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기 개발할 때 뭐 V 파이프라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개발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잘 만들어 놓고 자동화 시키는 거를 보통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개발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야. 그래서 뭐 CI/CD 뭐 배포 자동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지속적 통합해서 뭐 배포 자동화도 있는데, 자, 이런 걸 뭐 흔히 말해서 뭐 CI/CD 나중에 이제 저희 인프라 할 때 배울 건데, 뭐 CI/CD라 해서 지속 뭐 배포, 지속 통합, 지속 배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PR을 날려서 머지를 할 때요,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봇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검토를 합니다. 특정 그 기반 이제 뭐 검토를 해야 되는 거를 코드로 작업해서 올려놓으면 일단 1차적으로는요, GitHub에서 뭐 그 검토를 해줘요. 그러니까 GitHub이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에서 얘가 돌아가면서 검토를 해요. 아, 이거 뭐 코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을 코드로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짜서 올려놓으면 애초에 1차적으로는 GitHub에서 얘를 잡아서 문제가 있으면 애초에 문제가 있다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자체적으로 수정을 막 하겠죠.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되면 두 번째로는 이제 팀원들의 PR, 이거를 생략하는 팀도 있어요. 이걸 워낙 잘 만들어놔서 뭐 그냥 바로 그냥 PR 날려서 바로 뭐 머지를 뭐 팀원 없이도 그냥 바로 머지를 보낼 수도 있고, 뭐 PR 날려서 요것만 통과하면 머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보통은 그래도 PR까지는 리뷰를 하겠죠. 적어도 한 명 이상 동의했다, 뭐 혹은 팀장급이 동의하거나 혹은 다 전부 동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PR까지 검토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런 여러 가지 레이어로 검사하는 것들을 안 해도 안정적으로 머지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개선이 돼서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배웠던 Gitflow는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고 안정이 최우선이고, 뭐 개발 이제 릴리즈 서버에서, 그러니까 테스트 서버에서 뭐 베타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뭐 이런 대규모적인 것들에서는 괜찮지만, 적당한 규모의 회사나 아니면 이제 상용 서비스 회사에서 반영이 좀 기민하게 일어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포나 이런 것들이 뭐 특정 분기점에, Gitflow 같은 거는 여러분 이렇게 해요. Gitflow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에 0.2 릴리즈 하자, 배포하자 이렇게 약속하면 그날에 맞춰서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날에 맞춰서 언제 이제 릴리즈 서버에 머지하고 릴리즈 서버에서 어떻게 또 테스트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날짜에 마스터의 머지가 뭐 메인의 머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날짜를 합의하고 보통을 가요. 그래서 그게 뭐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조정하면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서비스들은 어때요? 막 기민하잖아요. 막 되게 이슈도 많고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일어나면 반영도 빨라야 되고 이러니까 그 대응해야 되는 날짜가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해당 Gitflow로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좀 의견이 있다 보니까 GitFlow에서 안정성만 이제 확보가 되면 뭐 이제 오히려 속도 면에서는 더 빠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GitHub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코드 이제 검사와 PR를 통해서 이제 검증만 끝나면 바로 여기 머지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머지가 되면 여기 자체에서 파이프라인에서 얘가 머지가 됐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면 배포까지 자동화로 시키는 거예요, 서버에. 그래서 서버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인프라 배우시면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반영을 할 때 서버를 띄우고 그 서버에 접속해서 리눅스 환경에 서버를 구축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 컴퓨터에서 코드 작업을 하고 그거를 이제 팀원들이랑 상의해서 푸시를 한 다음에 머지를 딱 시키면, 머지하는 순간 내가 서버를 띄운 그 도메인, 예를 들면 뭐 test.com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한 몇 초가 지나면 배포가 반영이 돼서 이게 페이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볼 거고, 뭐 무중단 배포라 해서 배포하는 순간 이제 서버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서버가 접속이 안 돼요. 뭐 500에러가 뜨던 뭐 이렇게 될 텐데, 뭐 그것도 없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떠 있잖아요, 웹에. 그래서 그렇게 무중단 배포라 해서 중단 없이 배포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렇게 그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면 배포나 이런 것들도 되게 불편하고, 이런 그 코드 검증도 사람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GitHub이 자동으로 해준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GitHub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어떻게 쓸 건지를 사용자가 정의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GitHub 제공해주지 않는 다른 뭔가 검사하는 그런 것들을 끌고 와서 그 코드를 뭐 검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코드 이런 검사 툴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것 자체를 가져와서 그냥 그 뭐랄까 규칙을 좀 정리해서 그걸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 방식은 기업에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프로젝트에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랑 뭐 개발자 1이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서 PM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 개발자 PM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을 전체적으로 리딩하는 리더 개발자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개발자 1, 2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무튼 나눠서 두 명이 있다 쳤을 때, 자, 첫 번째로는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작업을 이제 하면 여기에 이제 코드가 올라갈 텐데, 자,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리드미 파일 하나 만들고 시작할게요. 자, 그냥 파일 만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자, 실제로는 뭐 여기에 진짜 코드가 있겠죠. 뭐 프로젝트 코드가 있을 거고. 자, 근데 리드미를 그냥 만들고 하나 시작해 볼게요. 하고, 작업 시작점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커밋 체인지하고, 커밋하면, 자, 이제 뭐 최초에 요 작업한 게 커밋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커밋이 됐고, 자, 그래서 요 커밋을 시킨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콜라보레이터를 좀 초대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자, 얘를 콜라보레이터 오셔서, 자, 잠시 로그인 좀 하고, 자, 콜라보레이터 로그인하고 오시면 여기 이제 add people을 할 수 있죠. 자, add people하고 여기에 이메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 이제 뭐 부계정이나 혹은 팀원 계정, 이제 지금 하나 더 만든 계정이나 뭐 상대방 계정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대를 했고, 그래서 여기 초대를 하시고 나면 이제 그 콜라보레이터가 이메일이 갔어요. 그래서 펜딩 되어 있을 텐데, 자, 계정이 이제 펜딩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초대가 갔으니까, 자, 그 초대를 이제 그 부계정이 이메일로 가서 받으시면 돼요. 자, 부계정 작업하신 거 계정 가서 이메일 안에 이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로 가셔서, 자, 아니면 이제 그 GitHub 내부에 뭐 알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초대 보내면 콜라보레이터 등록돼서 그 펜딩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콜라보레이터 쪽에 펜딩이 이제 없어져요. 여기 펜딩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초대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메일로 보내시니까 이메일 가셔서 초대를 꼭 받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리더나 혹은 이 저장소 주인이 세팅을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브랜치 룰즈 보세요. 룰즈. 자, 여기서 뭐 본인이 룰이라는 걸 뭐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룰이 추가가 되는데, 자,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브랜치로 와주세요. 브랜치로 와주시고, 자, 브랜치 안에서 자, add branch protect 룰 요거부터 정해볼게요. 그래서 뭐 룰이 여러 개를 뭐 이렇게 룰셋을 정해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브랜치에서 룰을 정해볼게요. 자, 여기 들어오셔서 add branch protect 보호 룰을 좀 정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required all pull-request before merging이라 해서 머지 전에 무조건 풀리퀘스트를 보내라를 체크해주세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메인 브랜치 혹은 마스터 브랜치에 누군가가 풀리퀘스트 말고 일방적 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되게 많은데, 애초에 포스 푸시라고 해서 푸시를 좀 그 로그를 그 강압적으로 밀어버리는 옵션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에 푸시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인 브랜치에 애초에 그걸 막아버릴 수도 있는데, 자, 브랜치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자, 근데 모든 브랜치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는 메인 브랜치에만 하겠다 하면 메인 브랜치라고 딱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마스터는 마스터고, 뭐 본인이 만든 브랜치 중에 메인 말고 뭐 핵심으로 쓰는 브랜치가 있으면 거기 추가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요거만 할게요. PR 관련된 거니까. 자, 일단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머지를 할 때 풀리 퀘스트가 이제 뭐 동의한 사람의 숫자를 정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동의하면 되게 되던지, 혹은 뭐 이제 리뷰할 사람이 4명이면 4명 전체를 받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 명 이상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팀원이 3명인데 6명으로 해놓으면 절대 머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전원팀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한두 명 해놓고 이제 한두 명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뭐 머지를 했으면 일단은 통과를 해줬으면 머지는 가능하게 열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제 내부적으로는 전체 이제 리뷰를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한 명이 뭐 휴가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대비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인원만 체크해서, 저희는 일단 한 명만 하면 되겠죠, 연습이니까. 자,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얘를 크리에이트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브랜치 룰이 생겼고, 얘는 뭐 한 번 만든다고 뭐 수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면 돼요. 뭐 예를 들면 포스 푸시 해야 돼. 뭐 하면 안 좋지만 해야 돼. 그러면 얘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해놨다가 에디트해서 다시 풀고 포스 푸시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 룰은 요것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파이프라인 구축하거나 할 때 여기서 이런 것들을 룰을 되게 많이 옵션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뭐 브랜치 와서 브랜치 룰을 또 하나 더 추가하시거나 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것들이 옵션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일단 초대가 됐고 지금 PR 외에는 푸시가 못하도록 다 막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자, 이슈는 업무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뉴 이슈 하시고 내가 작업할 그런 분량을 여기서 이슈로 하나의 이슈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뭐 짧으면 하루, 뭐 길면 2, 3일 정도 분량을 잘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작업 작업 1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통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뭐 로그인, 뭐 회원가입 좀 더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연습이니까 작업 1이라 적고, 자, 그리고 나서 상세 내역에 이제 적는 거죠. 자, 이거는 작업 1인데 회원가입 뭐 그리고 이메일 발송 작업이다. 자, 이건 문서하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뭐 이거 마크다운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작업 내역 뭐 하고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그 양식이 있어요. 주의사항, 뭐 리뷰 주의사항, 그리고 참고사항 혹은 뭐 참고 이슈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슈로 등록하면 여기서 이슈를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샵하고 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슈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요 틀은 제가 프리뷰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요 틀은 제가 양식지 하나를 좀 제공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요. 자, 일단은 저만 일단 테스트용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슈를. 자, 이렇게 하나 만들면, 자, 이슈가 하나 생겼죠. 자, 그러면 이 이슈는 넘버가 있어요. 자, 이슈 샵1이 얘에 대한 이슈 번호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얘를 이어서 하는 이슈다 이러면 참고 이슈라 해서 여기에 샵을 누르면 그 이슈를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샵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리뷰 보면 요거 하이퍼링크 생겼죠. 요거 누르면 참고 이슈로 이동도 가능하니까 문서를 이어서 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슈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작업 내역이랑 아무튼 이거를 PR을 보냈을 때 당사자들이 중간에 이거를 뭔가 볼 거 아니에요. 작업을 처음부터 다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서를 기반으로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거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팀원들끼리
친절하게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assigned는 할당자예요. 작업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콜라보레이터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 말고 나는 제거하고 콜라보레이터에 추가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라벨즈는 이거에 대한 라벨들이에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그픽스랑 문서화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라벨이고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톱니 누르고 밑에 에딧 라벨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고 여기에 있는 라벨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 디플리케이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버그 픽스, 피처, 뭐 리팩토링, 뭐 아니면 코드 리뷰, 뭐 코드 리뷰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뭐 구분을 한다거나, 혹은 핫픽스, 뭐 이거 긴급하다, 이거 빨리 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통의 집단지성이 필요하면 뭐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예. 한글도 가능. 뭐 한글에 코멘트 뭐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무조건 코멘트 달아주세요. 그래서 라벨 하니까 이거는 뭐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색깔도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정해서 좀 하시면 되고, 뭐 좀 특이한 색 하고 싶다면 RGB 값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뭐 리뷰 받을 때 뭐 세게 얘기해줘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리뷰 뭐를 뭐 엄청 강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라벨을 좀 등록하면 문서에서 굳이 글로 안 적어도 이것만 보고도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도 좀 약속을 좀 정해보시면 좋고, 자, 이거 프로젝트인데, 자,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 있죠. 네, 요거를 또 링크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링크 걸어서 그 프로젝트, 네, 저는 이제 하나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 여기 프로젝트 만든 거 있으면 네, 여기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고, 자, 마일드스톤은 여러분들이 장기 프로젝트를 할 때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다 뭐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할 때 그 돌 있죠, 돌. 뭐 어디까지 왔다. 그게 마일드스톤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건데 아직 뭐 굳이 저희는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빼셔도 되고. 자, 나머지는 됐고요. 그냥 서밋 뉴 이슈 하면 아까 만든 거 뒤에 샵2로 이제 이슈 넘버 생겼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 자, 아니면 프로젝트가 저희가 이미 있죠. 네, 제가 만든 게 있죠. 자, 저 예전에 만든 거 PREX. 자, 여기 프로젝트에서 얘에 대한 보드 형태로 뭐 본다고 쳤을 때, 여기서 뭔가 일을 할당할 때요. 자, 여기 안에서 요거를 할당할 때 여기서 얘를 이슈를 또 걸어줄 수도 있어요. 자, 요거 말고, 자, 요렇게 뭐 만들고 나서, 자, 요거를 이 제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죠. 자, 여기서 할당자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내용 안에서도요. 자, 에딧하고 여기 내용 안에서도 이슈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업그레이드 커밋하면, 요거는 잠시만요. 자, 뭐 여기 내용에서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자, 여기 보면 convert to issue 있죠. 네, 여기서 뭐 내가 이슈를 한 게 있으면 뭐 등록하면 되고. 자, 근데 이거를 자 다시 한번 해보자면, 자, 여기 프로젝트 안에서 이슈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네, 여기 프로젝트 안에서 여기 안에서 이슈를 여기서도 만들어 볼게요. 자, 다른 쪽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요거를 해서 요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혹시 아까 전에 제가 넣은 거 이거 보이시나요? 프로젝트에 이게 넣은 거.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실 때요. 그러니까 여기에 카드를 그냥 일방적으로 등록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등록하고 다시 여기서 뭐 이슈 등록하고 이러면 귀찮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렇지 마시고 애초에 프로젝트가 열리면요, 여러분 여기 이슈로 오셔서 프로젝트를 등록하세요. 예, 그러면 자동으로 그 카드가 등록이 돼요. 그래서 두 번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뉴 이슈 할 때 내가 어디 프로젝트에 얘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로 가면 애초에 이 작업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서까지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작업한 요 이슈 내역이 다 들어와 있죠. 여기 안에 보니까 샵 요것도 다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먼저 만들고, 물론 이제 그 이슈가 없이 내가 프로젝트에서 그냥 칸반보드에만 내역을 올릴 거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근데 대부분 이슈를 타게 되어 있겠죠, 작업의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업하고 그런 뭐 프로젝트 내용을 뭐 연결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슈를 만들고 거기서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요거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한 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대 수락까지 했습니다. 네, 초대 수락까지 했고 이슈 생성했고, 양수인이 여러분 할당자예요. 할당 받은 사람. 그래서 라벨을 요걸로 했는데 여기 있는 요걸로 적어놨으니까 요것도 맞춰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고 다음에 이어서 진행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까지 저희가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슈가 할당되면 어떻게 돼요? 팀원한테 뭐 말을 해줘도 되고요. 보통은 이메일이 가요.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시면 메신저에 요 알람을 걸어둘 수가 있어요. 슬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깃허브에서 알람을 보내주게 설정을 해주면 뭐 이슈가 있다 뭐 이렇게 알람이 가요. 그럼 그걸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구두로 그냥 뭐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이슈 할당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러시면 이제 칸반 모드 가거나 아니면 요걸 복사해서 보내주셔도 되죠. 그래서 뭐 빠르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근데 요즘은 거의 뭐 자동화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알람 같은 거만 확인해도 알려줄 수 있게 가겠죠. 자, 그래서 이게 할당을 받았으면, 자, 그러면 할당을 받은 계정으로 이제 가서 보면, 자, 나는 이제 할당을 받았고 이슈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내 작업이구나 하고 이제 작업해야겠다. 회원가입 이메일 작업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제로 베이스 코드가 없는 상태라고 치면 첫 번째로는 자, 클론 떠야겠죠, 여러분. 네, 클론 떠야 되니까. 뭐 아무데나 가서 클론을 좀 떠볼게요. 네, 뭐 여기서 이제 클론을 떠볼게요. 새 폴더 하고 뭐 프로젝트 1 프로젝트 EX1. 자, 여기다 클론을 뜰게요. 자, 보통은 여러분 클론 뜰 때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텔리제이로 여셔서 클론을 뜨시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인텔리제이 기본 설정 파일이 들어가서 좀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딱 여는 순간 .id라는 게 폴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클론 뜰 때 경고가 떠요. 여기에 이미 뭐가 파일이 있다, 뭐 백지 상태에서 클론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알림이 뜨니까 웬만하면 터미널로 여세요. 그러고 나서 터미널로 클론 뜨고 인텔리제이로 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오픈 더 깃배시 히어를 해서, 자, 저는 폴더를 보통 만들고 여기서 이제 풀을 받으니까, 자, git 클론 하시고 shift insert 하신 다음에 띄우고 점 이렇게 하시면 여기 현재 폴더에 다 들어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폴더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클론을 뜨고, 잠깐 못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리드미 파일 잘 들어오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 github 이제 git 추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ls-al 보면 여기 .git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git 클론 뜨면 git init이랑 git 이런 설정들이 자동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리모트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git 리모트 쳐보면 -v 하면 이미 다 설정 파일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클론 한번 뜨시면 다 들어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텔리제이로 열어볼게요. 자, 요거는 오픈 더 폴더 인텔리제 아이디는 이거 설치할 때 설정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추적하겠냐 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환경 변수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뜨고, 없으면 인텔리제이 따로 키고 그냥 오픈 열기에서 프로젝트 열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오픈 더 인텔리제이 하는 순간 뭐 생겼어요? .idea 생겼죠. 에디터 설정 파일인데 이거가 되게 좀 여러분들을 성가시게 할 수도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생기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git ignore 있죠? 요 사이트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여러분
git ignore 먼저 만들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IntelliJ 그리고 뭐 자바 뭐 이런 것들 생성한 다음에 요 파일을 복사해서 자 여기에서 애초에 뭐 git ignore가 기본적으로 자바로 프로젝트 생성 있을 건데 없는 경우에는요. 자 여기서 파일 하나 새로 만든 다음에 파일 .git ig 뭐 하시고 여기 얘 추가하시면 얘 추적 안 되도록 설정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뭐 여기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폴더 안에서 새로 만들기 파일 텍스트 파일 하고 .git ig 뭐 ignore 이그 뭐 하시고 확장자 텍스트 말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시고 자 지금 제가 파일이 두 개여서 이런데 하나 삭제하고 뭐 그냥 만들었다 칠게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하고 저장하시고 에디터 여셔도 되고. 그래서 요게 있으면 여러분 요게 안 생겨도 추적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게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푸시하시고 나면 요 설정 파일들은 본인 컴퓨터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마 머지 충돌 나면 이것 때문에 충돌 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처음부터 방지할 때는 git ignore는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하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인텔리제이에서는 여기서 git GUI 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git 툴이 있죠. 요거 누르면 그래프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에디터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아까처럼 GitHub 이제 gitbash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일단 에디터랑 얘랑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에디터에 있는 터미널로 여기 gitbash 선택해서 여기서 gitbash 이렇게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냥 일체형으로 할게요. 얘랑 똑같아요. 자, 터미널로 여냐 아니면 에디터 터미널로 여냐 요 차이니까. 자 그럼 일단 저희 시나리오상에서 저희 연습하는 시나리오상에서 여기 이슈 확인했고 클론까지 떴어요. 자 근데 클론이 뭐 아닌 경우는 이미 클론이 된 경우는 뭐 풀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git pull origin main 하면 원격에 있는 메인의 최신화를 동기화시킨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할 명령어는 요건데 이제 작업 브랜치를 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작업 브랜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요. 자 이건 브랜치 명이에요. 자 브랜치 명 슬래시하고 1 하면 자 얘는 이슈 번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 2이긴 한데 그냥 1로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요거가 그러니까 요 브랜치 명 슬래시하고 보통은 이슈 번호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 이슈에 가면 문서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달아줘요. 그래서 체크아웃 B 하고 브랜치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냥 하시면 git 브랜치하고 브랜치명 적고 git 체크아웃 하고 브랜치로 이동하죠. 두 번 해야 됐어요. 자 요거 요렇게 해야 됐잖아. git 브랜치 워크 1 하고 git 체크아웃 워크 1 보통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 체크아웃 마이너스 B 하시면 생성되고 자동으로 체크아웃 돼요. 훨씬 더 편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워크 1로 하고요. 자 저는 워크 2로 좀 바꿀게요. 제 상황에 맞춰서 워크 2로 해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맞추고 엔터하면 지금 현재 그래프로 보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워크 마이너스 2라는 브랜치가 새로 만들어졌고 메인이랑 지금 동일선상에 있죠. 그래서 요렇게 됐고 자 그러면 브랜치 현재 이동 git 브랜치 하고 보면 현재 브랜치 별표가 되어 있는 게 제 현재 브랜치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작업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제가 .git ignore도 만들었고 뭐 새로 하나 만들게요. 뭐 여기서 뭐 테스트 txt 클래스 파일 말고 이거 말고 삭제하고 그냥 그러면 자바 클래스 하나 만듭시다. 자바 클래스하고 테스트 work 1이라는 클래스 만들고 클래스니까 대문자로 이렇게 바꾸고 여기에 이제 뭐 작업을 했다고 칩시다.
작업 1.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시나리오대로 그냥 쭉 가볼게요. 자, 작업했고, git add 점 하고, commit 하고, git full origin, 이거는 이유 설명하고, 일단 commit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터미널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git add 점 하면 장바구니에 담고, 이제 git commit 메시지는 워크 1로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그 commit 메시지에 가로까지는 필요 없고 샵하고요 1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커밋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올라가면 요게 하이퍼링크가 달려요. 나중에 요거는 선택인데 해당 커밋이 해당 이슈를 참고해 달라는 걸 좀 명시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브랜치 이미 있으니까 안 달아도 된다 하면 안 달아셔도 되고, 이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샵하고 이슈 넘버를 적으면 나중에 깃허브에 푸시하고 보면 거기 하이퍼링크가 달려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고요. 자, 근데 시나리오 설명을 하나 드릴 건데, 자, 이걸 하고 났더니 git full origin 메인 리베이스를 하라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요거 리베이스 떼고 보면 풀 하는 거죠. 예, 풀이 여러분 뭐가 합쳐진 거냐면 fetch랑 merge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fetch는요 여러분 원격이랑 동기화 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에 뭔가 변경점이 있으면 알려줘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동기화를 한번 해서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코드로 안 들어왔고 내가 현재 지금 원격에서 뭐가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알려주는데, fetch하고 나서 머지를 하면 그때서야 내 코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머지는요 여러분 히스토리가 조금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랑 똑같은데 여기 붕 떴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게 머지인데 좀 리베이스랑 달라요. 자, 보통 머지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붕 떴다가 작업한 게 떴다가 해당 브랜치에서 요 새로운 브랜치에서 이렇게 붕 떴다가 작업이 끝나면 머지 커밋이 생겨서 여기 이렇게 담겨요. 그래서 요런 좀 붕 뜨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집니다. 특히 메인 브랜치랑 이제 작업 브랜치를 머지를 시키면요, 그러니까 역으로 역머지죠. 자, 메인이 이렇게 있고요. 자,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내가 워크에서 작업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분기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메인 입장에서는 얘가 여기서 뭔가 작업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업하다가 얘 거를 동기화를 한번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역머지를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그리고 또 작업하고 끝나면 얘한테 또 머지 하겠죠. 그럼 이러면 이게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작업한 거를 역머지 하는 게 아니라 좀 이 리베이스라는 기술이 뭐냐면 애초에 얘를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분기했죠. 근데 역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역머지도 지우고 보는 게 좀 편하겠죠. 자, 요거를 역머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진행이 된 상태에서 내가 저 코드를 동기화만 시키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리베이스라는 걸 시키면 얘가 이 시작점이 최신 코드 시작점으로 바뀌어요. 이러면 좀 더 깔끔하거든요. 일자로 가고, 그리고 머지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냥 요거 워크 쪽에만 이렇게 머지하면 요게 좀 더 깔끔하겠죠.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이 나중에 브랜치마다 이제 색깔이 좀 달라지거든요. 무지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극악의 머지에 대해서 극악의 상황까지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무지개인데 이거 대표적인 짤인데 진짜 이렇게 안 될 것 같죠? 근데 5명이나 3명이서 프로젝트를 1년 이상 유지보수 끌고 가면 아까처럼 역머지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고요. 자, 이러면 여러분 이거 보기 힘들죠? 이러면 좀 힘드니까, 그래서 요즘 추세는 그러니까 동기화를 시킬 때 git full origin 리베이스를 좀 많이 붙여주는 편이야. 그러면 내 코드 시작점이 메인의 최신 상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만약에 충돌 나면 충돌 해결하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근데 나는 리베이스 하면 충돌 해결하는 게 좀 무섭다 이러면
뭐 그냥 풀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지저분해진다. 자, 근데 리베이스나 머지나 리베이스랑 좀 깔끔해지는데 충돌 해결법이 조금 다르다.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머지든 리베이스든, 그러니까 풀이든 리베이스든 충돌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게 지금 최신화된 동기화된 메인 안에서 똑같이 수정한 자료가 있으면 충돌은 떠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다행인 거는 내 브랜치에서 충돌 난 애들은 내가 중간에 잘못 푸시해도 되돌리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에서 충돌 난 걸 잘못 푸시하면 메인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해결해서 푸시하면 다른 사람들 다 영향받아요. 근데 내 브랜치는요, 브랜치를 지워도 되고 되돌려도 되고 중간에 막 뒤엎어도 되고 그 변경점을 되돌려도 되고 아무 짓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없어요. 1인 1브랜치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돌 나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해서 충돌 나면 해결하면 되고, 해결은 에디터의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풀 같은 경우는 그냥 충돌을 해결하고 그냥 푸시하면 돼요. 자, 근데 리베이스 충돌 같은 경우는요 좀 다른데, 자, 리베이스 같은 경우는 충돌을 해결하고 포스 푸시를 하셔야 돼요. 본인 브랜치에. 본인 브랜치는 포스 푸시 해야 돼요. 자, 근데 포스 푸시는 덮어쓰기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로컬에서는 현재 이렇게, 원격에서는 지금 현재 이 상태고, 내가 리베이스를 하면 로컬에서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브랜치가 지금 현재 두 군데 있죠. 자, 로컬이랑 커밋이 로컬이랑 리모트에 두 군데 있잖아요. 리모트는 GitHub이고, 자, 로컬은 본인 컴퓨터겠죠. 자, 그럼 본인 컴퓨터에서 리베이스를 했어요. 자, 이 색깔로 좀 구분할게요. 자, 이게 그 원격이고, 원격을 파란색으로 하는 게 없게. 이게 원격이고, 자, 요게 로컬이에요. 자, 보세요. 원래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리베이스 시켜서 이렇게 갔죠. 로컬에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얘가 틀어진 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원격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있고 지금 로컬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아예 달라진 것 자체는 베이스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동기화가 지금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푸시를 하면 푸시를 안 받아줘요. 왜냐면 너 시작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지금 명확하게 시작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원격이 사실인지 너가 바꾼 리베이스가 사실인지 모르겠어 라고 일단은 검토해달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풀을 받으라고 해요. 근데 그 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살아남고 요것도 살아남은 상태로 합쳐져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로 이렇게 머지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로컬에서 만든 요 길어진 깔끔해진 코드를 원격에서 풀을 받아서 머지를 한 다음에 다시 푸시를 해서 코드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스 푸시라는 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 푸시라는 게 푸시하고, 자, git 푸시하고 뒤에 마이너스 띄우고 마이너스 F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건 포스의 약자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내 로컬, 지금 이게 로컬이죠. 내 로컬 기준으로 강제로 밀어버리겠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거는 무시하고 내 로컬로 그냥 원격에다가 반영해버리겠다. 덮어 써버리겠다. 해서 여기 있는 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베이스 바뀌었으니까 얘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버리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처음 초심자 입장에서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서 그냥 헷갈리시면 머지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깔끔하게 가고 싶다면 충돌 났을 때만 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돌 났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충돌한 걸 해결하고 나서 푸시를 해야 된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 요렇게 원리는 요렇게 되어 있다 하시고, 아무튼 동기화를 중간중간에 해줘야 된다. 이걸 하시던 내가 작업한 걸 푸시하기 전에는 무조건 동기화를 해주고 나서 푸시를 해라. 안 그러면 충돌이 머지나 그런 풀리퀘스트 상태에서 애초에 그 상태에서 충돌이 날 거예요. 그래서 병합할 때 충돌 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전에 충돌 해결하고 병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뭐 병합 중간에 PR에서 충돌 나서 해결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요렇게 동기화, 요거는 동기화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로 가보면 작업을 하나 뭐 더 하래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git
푸시 오리진 하고 브랜치명 적고, 자 오리진 브랜치는 요거는 그냥 옵션이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F 해서 푸시 포스 했죠. 자, 그래서 리베이스 한번 해볼게요. 자, 했고, 자, 그래서 메인에서 본인 브랜치로 리베이스를 했는데 뭐 딱히 바뀐 게 없죠. 왜냐면 뭐 지금 작업 브랜치 쪽에서 작업한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작업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뭐 그냥 주석 하나 더 달죠. 1-1 빼기 하고 뒷 애들점 뒷 워크 2.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자 이제 워크, 자 오리진 메인은 여기 남아있죠. 그리고 워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제로 그러면 리베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원작자가 자, 원작자가 여기서 커밋 푸시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원작자라기보다는 이제 팀원이겠죠? 자, 팀원이 긴급하게 핫픽스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이걸로 만들게요. 자, 여기서 자, 이거 시작 지점, 자, 요걸 그냥 수정하면 커밋이 되거든요. 리베이스 테스트를 해서 커밋 체인지하고 푸시를 하면, 자 이제 지금 메인에 얘가 지금 올라갔죠. 자, 이거 크리에이트 플리캐스트 뜨는 이유는 원래는 푸시가 되는데 제가 지금 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푸시가 안 되는 이유가 크리에이트 플리캐스트 하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 네, 리뷰를 뭐 좀 해달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냥 머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머지 했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안에, 자, 아무튼 푸시가 된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푸시 했고 바뀌었고, 여기서 다시 얘를,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원격 쪽에서는 하나가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뭔가 푸시했고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으면 내 작업을 여기에다 동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작업 시작 지점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리베이스 하면 된다. 그래서 자, 터미널로 가서 아까 했던 리베이스 좀 해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리베이스 됐고,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고 있죠. 그쵸? 시작 지점이 아까 전에는 그 뭐랄까 여기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간데 여기서 이제 시작하니까 깔끔하게 갔죠. 일렬로. 자, 근데 여기서 그냥 푸시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일단은 자 풀이 됐고, 얘를 git 푸시, 자 요거를 한번, 자 여러분 요거 최신화 하려면 git fetch를 한번 쓰셔도 돼요. 내가 원격에 있는 거랑 반영이 안 됐다 이러면 git fetch -all 하시면 전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격에 있는 내용을 동기화 전체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줘라. 그러니까 내 쪽에 들어오진 않지만 어떤 상태인지 지금 한번 동기화 해달라. 그래서 알려달라. 그러니까 원격이랑 싱크를 맞춰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떴고, 자 여기서 근데 그냥 푸시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구조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원격에서 얘가 이상하게 돼요. 거부하고 막 충돌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푸시할 때 오리진 그리고 브랜치명이 워크1이었죠. 워크2였나요? 네, 워크2, 네, 워크 마이너스 슬래시 2하고 푸시 -1, -F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포스트 푸시가 돼서 원격도 깔끔하게 떨어져서 문제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안 하시면 애초에 여기서 뭐 리젝트 거절하고 풀 받아라 해서 풀 받으면 이게 진짜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역머지를 한번 하고 다시 머지를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2배로 지저분해져요. 아무튼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래서 푸시를 보냈어요. 자, 이러면 푸시를 보내면, 자 지금 저희 시나리오 상에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14번까지 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원격에다가 푸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PR을 날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GitHub은 인터넷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주소에 올려야 돼요. 본인이 로컬에서 만든 거를 PR 날리시면 안 되고, 자 원격에 푸시를 하면, 자 해당 그 푸시를 했다고 좀 쳐볼게요. 자 그러면 작업자가 푸시를 하면 애초에 여기서 알려줘요. 아 이거 3분 전에 했는데 이거 PR 날릴 거냐? 그럼 PR 이렇게 눌러서 가도 되고요. 아니면 풀리퀘스트 눌러서 여기서 뉴 풀리퀘스트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작업한 게 있다고 치면 요거 브랜치 누르면 요거 애초에 크리에이트 풀리퀘스트 버튼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PR 누르고 들어와서 해당 프로젝트에 가셔서 자 여기 풀리퀘스트 눌러서 요거 뉴 풀리퀘스트 누르고 해당 브랜치 누르면 여기 브랜치가 있어요. 브랜치 누르고 가면 내가 작업한 내역들도 싹 다 나오고, 요거를 크리에이트 풀리퀘스트 뭐 해라 뭐 이렇게 알려줘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제목이 있고요. 뭐 제목을 좀 더 상세하게 적으려면 뭐 이렇게 적고, PR 보낼 때 여기서 문서가 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업 내역 적고, 자 그리고 여기 이슈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샵하고 내가 작업한 게 작업 1이었죠. 이거 이슈 2를 참고해라 이 PR은 이렇게 하고, 리뷰어에는 리뷰할 사람을 등록해주면 되고요. 뭐 팀원이면 팀원 여러 명 등록하시고, 리뷰어가 없으면 그냥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담당자니까, 담당자는 나니까 내가 머지를 하는 주체가 담당자예요. 머지를 시킬 사람이 어사인지예요. 그러니까 PR을 올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머지를 검토자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지를 할 사람을 선택해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뭐 이렇게 아무나 선택하시고, 자 라벨도 똑같이 있어요. 공유하고 프로젝트 등록하고 끝나고 나면 크리에이트 풀리퀘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열리면 이제 이제 뭐 얘가 이제 뭐 XX 된 이유가 말 그대로 여기서 동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여서, 여기서 동의하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얘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돼, 룰 때문에 이런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요. 지금 시나리오는 솔로 플레이여서 작업을 할당하고 머지나 이런 것들은 너가 알아서 그냥 작업하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머지 자체만 검토만 하지 여기서 뭐 리뷰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냥 코드 올리면 검토 정도만 하고 그냥 작업 머지 한다, 이런 좀 시나리오예요. 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내가 머지를 올렸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 뭐 좀 별로인 거예요. 아 이거 작업 이상한데? 이렇게 하시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말고 잠시만요. 잠깐 갈게요. 자 상대방이 여기 와서 뭐 이렇게 리뷰를 남길 수가 있어요. 좀 리베이스 다시 해보세요 뭐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커멘트를 남기면, 자 이거 잘못됐구나 콜라보레이터가 알려주죠. 그러면 이게 잘못됐네, 이거 다시 해야겠다 이러고 이상하다 하고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뭐 PR이 열렸으면 여러분 다시 보낼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푸시만 다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작업 1-3을 하고, 자 git add 하고 git commit 하고 마이너스 m 하고 뭐 테스트 2 하고 git push origin work slash 2. 잠깐만. git add 하고 git commit 하고 push origin work 2. 자 이렇게 하고 보내면 여기에 그 코드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 고침을 좀 해보거나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커밋 히스토리가 바뀌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던 게 요거죠. 자, 작업 1-3 들어왔죠. 그래서 그냥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자 그래서 수정 뭐 거절했으면 수정한 내용들 이제 뭐 변경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해당 PR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면 클로즈 풀리퀘스트에서 닫아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PR 전에 닫아버리시고 새로 풀리퀘스트 여셔도 돼요. 오픈 상태인데 닫고 새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덧대서 계속해서 커밋을 새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커미트 달고 이후에 테스트 2 지금 새로 커밋한 거 히스토리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요거 올라오고 문제가 없다 하시면 이제
뭐 그 병합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팀원 입장에서 볼게요. 자, 팀원 입장에서 자, 읽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동의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동의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로 오셔서 자, 뭐 리뷰를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어프로브가 여러분 얘는 이제 피드백이 했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코멘트만 남기는 거고 어프로브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룰에서 이제 어프로브가 한 명 이상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어프로브로 해보거나 정확히는 그거였죠. 예, 요게 하나씩 있어야 된다. 예, 아무튼 그냥 내가 리뷰를 달면 돼요. 그래서 리뷰를 좀 달아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멘트는 말 그대로 의견을 다는 거고요. 얘는 어프로브는 동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동의했다 뭐 이런 의미고. 자, 그래서 룰도 커멘트 뭐 이게 좀 상세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어떤 걸 한 개 이상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정해줄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커멘트만 달아볼게요. 자, 서밋 리뷰 하시고 커멘트 달면 됐죠. 자, 커멘트는 아까처럼 여기서 다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근데 얘는 어프로브 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동의를 한번 해볼게요. 가서 자, 어프로브해서 동의.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머지 버튼이 활성됐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자, 파일 체인지 와서 자, 이거 보세요. 커밋 체인지에서 코멘트 말고 어프로브를 꼭 해주셔야지, 여러분 팀원 한 명 이상이 어프로브를 해주셔야지 머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커멘트는 의견 남기는 거고 어프로브는 그 말 그대로 이 머지를 허용해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프로브 하신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이 활성화되면 담당자가 돌아와서 플리캐스트로 와서 자, 이거 활성화 됐으니까 머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지 하면 얘가 말 그대로 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머지 보라 색깔로 됐고 여기로 오시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머지가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PR 날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에딧으로 수정도 가능해요. 프리뷰해서 볼 수도 있고. 자, 여기 이슈 번호 이렇게 넣어서 참고 링크 걸어줄 수 있고, 내용 작업 내용 이렇게 적어줘서 문서화 시키면 좋다고 했죠. 자, 내용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여기 문서는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고 리뷰어 등록하고 이제 병합자 등록하고 뭐 라벨 등록하고 프로젝트 등록할 수 있다 했고. 자, 그리고 이제 파일 체인지에서 리뷰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리뷰 체인지 하고 뭐 코멘트 달 거면 코멘트 달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체인지라 해서 뭐 요거 이제 리퀘스트를 뭐 다른 바꿔라 뭐 이거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멘트 적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본인 거에는 여러분들이 어프로브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본인은 커멘트만 달 수 있고요. 옆에 작업 같이 하시는 분 계정으로 들어와야겠죠. 이걸 하려면 여기 와서 자, 여기 작업한 대로 와서 플리퀘스트 와서 얘가 와서 자, 그 다음에 파일 체인지로 오신 다음에 여기서 리뷰 체인지에 어프로브나 코멘트를 달면 돼요. 자, 코멘트는 그냥 의견 남는 거고요. 자, 어프로브는 말 그대로 병합을 승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서로 친절하게 하려면 뭐 이모지도 넣어주고 하세요. 뭐 따봉 날려주고, 그래서 이런 거 날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고 자, 요거를 이제 승인을 하면 버튼이 활성화가 된다 했죠. 요거 아까 X였는데 활성화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작업자가 와서 승인이 된 걸 확인했으면 자, 이제 승인했고 고생했대요. 알겠습니다 하고 확인했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본인이 코멘트로 병합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코멘트 다셔도 돼요.
뭐 이렇게 따봉하고 여기서 코멘트를 뭐 병합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머지할 때 이제 옵션이 있는데, 자, 그냥 머지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커밋을 3번 했으면 3개가 다 살아서 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스쿼시 앤 머지라는 게 있어요. 자, 뭐 리베이스 앤 머지도 있는데, 일단은 보통은 이제 요 2개를 많이 쓰니까 스쿼시 머지는 본인이 병합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막 요렇게 갔다가 이게 메인이라고 칠게요. 자, 메인이 이렇게 있고 메인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게 메인이고,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머지가 되겠죠. 메인에서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병합이 될 텐데 요 3개를 작업이 보니까 막 1주라고 2주라고 막 여기서 10주라고 이랬어요. 그러면 분산돼서 보기 싫다 이러시면 스쿼시 머지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한 개로 가요. 네, 요런 식으로. 네, 요렇게 해서 이게 3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네, 요런 식으로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스쿼시 머지는 커밋 포인트를 하나로 합쳐준다. 요 3개짜리를 네, 요렇게 하나로 합쳐준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깔끔하다는 뭐 사람들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나는 커밋마다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면 일반 머지 하시면 되고, 스쿼시 머지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커밋 히스토리가 보면 이렇게 자, 요게 자, 잠깐 배치를 하면 자, 이거 지금 브랜치가 메인으로 잡혀서 그런 거고, 이거 끄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요 3개로 나눠져 있죠. 자, 요거 만약에 머지하면 어떻게 돼요? 붕 떴다가 얘처럼 3개로 붕 떴다가 이렇게 합쳐질 거야. 근데 나는 요 3개가 싫다 하면 스쿼시 머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요거를 많이 써요. 많이. 네, 보통 많이 쓰고, 요거 2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 리베이스 머지는 이전에 병합된 게 앞서 있는 게 있다 하면 리베이스 머지 하면 걔를 기준으로 더 최신화 시키고 그 다음에 머지 시키겠다 이거. 얘도 뭐 똑같이 붕 떴다가 3칸 올라갔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스쿼시 머지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이제 커밋 메시지 이렇게 뜨고, 자, 여기서 이제 얘 병합할 때, 그리고 이슈가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죠. 근데 이슈가 해결되면 들어가서 클로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귀찮잖아요. 그래서 클로즈 이렇게 쓰고 샵 2번을 쓰면 클로즈드 다 뭐 아마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스쿼시 머지를 하면 됐고, 자, 한번 여기서 원격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를 받아보면, 자, 테스트 1 잠시, 네, 여기 성공했고, 자, 메인으로 잘 갔고, 자, 테스트 1이죠. 자, 이거 잠깐 세고. 네, 이게 그거예요. 자, 지금 현재 머지가 된 거예요. 네. 자, 이거 2개는 그냥 로컬에 남은 거고요.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자, 스쿼시 머지랑 얘랑 지금 서로 달라서 지금 분기가 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3칸짜리는 로컬에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커밋이 3칸 이렇게 있는 거는 로컬에 남아 있고, 원격은 1칸으로 합쳐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로컬에는 얘가 남아 있고, 원격은 1칸으로 합쳐져서 딱 깔끔하게 하나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 붕 뜰 수도 있는데 이번 거는 붕 안 뜨게 하는 그런 옵션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의적으로 붕 뜨게 할 수도 있긴 해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번 떴다가 가랑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분기점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현재는 최신 상태에서 머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1칸 위로 올라간 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쪽에 머지가 돼서 메인에 그냥 푸시 한 개가 된 것처럼 됐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거를 붕 뜨게 하고 싶다면 요것도 GitHub에서 옵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아무튼 작업이 전체적으로 작업이 끝났으면, 자, 여기서 풀 리퀘스트 요거 했으면 델리트 브랜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델리트 브랜치로 얘 원격 거 먼저 지우고요. 여기서도 지울 수 있고 다시 살리려면 다시 클릭하면 돼요. 리스토어 브랜치. 자, 이슈도 가볼게요. 이슈 닫혔죠. 예. 제가 그러니까 머지하니까 클로즈드로 자동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자동으로 하고 싶으시면 머지하실 때 메시지 입력할 때
클로즈, 클로즈드, 뭐 클로지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클로즈 키워드로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다 쓰면 돼요. 그래서 리졸브 픽스드 뭐 해서 종료 키워드를 쓰면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돼요. 하나 쓰고 띄우고 샵 이슈 번호 쓰면 머지 되면서 알아서 그 이슈도 꺼집니다. 자, 이렇게 됐고 얘 이제 삭제한 로컬 것도 삭제하면 되죠. 자, 우클릭하고 삭제하셔도 되고 아니면 터미널에서는 git 마이너스 브랜치 마이너스 대문자 d 하고 테스트 1에서 로컬 것도 지워주고 원격은 이제 지워졌을 텐데 혹시라도 내가 원격을 저기서 안 눌렀다면 로컬로 이걸 먼저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중에 자, git fetch 요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 내가 로컬에 있는 거를 원격에다 동기화 시키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요거 못 해놨죠. 이러면 이제 원격 브랜치도 더 확실하게 지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이제 브랜치 지우고요.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면 꼭 브랜치는 머지 후에 무조건 삭제하세요. 네, 그거는 거의 약속이에요, 약속. 네, 작업이 끝나고 지우는 거는. 안 그러면 나중에 여기 막 브랜치가 정말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머지하면 바로 지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메인에 코드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